알찬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요, 2017년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내년 2017년 부동산 시장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과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들이 겹치면서 2017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또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7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기에 앞서서 먼저 올해 부동산 시장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뭐 올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 과열 양상까지 좀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먼저 매매 쪽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올해 전반적인 매매 시장을 보면 좀 열기를 보였다. 이렇게 축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지수를 봐도요.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5%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열기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증가한 데다가 조선 해운업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제 하향세를 보이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서울은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남 재건축은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요.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일 정도로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초까지만 해도 주택 시장 매매가가 주춤했었거든요. 이게 대출 규제 강화도 있었고 공급 과잉 우려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름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나 금리 인상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해서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양 물량이 많았고요. 또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마땅한 곳에 투자할 지 못하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이제 분양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로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청약 과열 현상까지 빚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저금리나 또 아니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분양 시장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고분양가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강남 재건축 시장은 최고가 경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 강남 재건축 시장 또 서울 수도권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값도요. 평균 아파트 값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값 역시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이상 과열 형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한번 내놨잖아요. 네, 113 대책을 내놓게 된 건데요. 이번 내용의 이제 주요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매 제한 강화, 재당첨 불가 이런 청약 제도를 조정을 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입주 시점까지 사고 팔 수 없게 하면서 그 사실 프리미엄을 위해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전면 억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후폭풍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113 대책이 사실 좀 셌어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시장 상황 어떤지도 좀 알아볼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찬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세종시, 부산 이렇게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요. 또 건설사들도 분양 시점을 계속해서 미루고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강남 재건축 역시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격이 내리고 또 매물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16년 부동산 시장 먼저 전망을 해봤고요.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 알아볼 텐데, 현재 상황이 내년 부동산 시장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부동산 시장 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외부적으로 좀 보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내수가 침체가 되면서 저성장 기조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내수를 바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시장만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초반에서 뭐 후반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그리고 이제 올해 역시 경제 성장률이 좋지가 못합니다. 뭐 1%, 2%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역시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외부적인 근거는 경제 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 때문이었고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 내부적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제가 이제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와 올해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일단 약하고요.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봐도 계속해서 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벌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여력도 줄어들고 또 공급도 많아지고 또 금리 인상 우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봐서도 아무래도 앞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악재가 좀 겹치는 모습인데요. 공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 측면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측면에서 내년 상황은 어떨지, 입주 물량은 좀 늘어날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두 자릿수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1%가 증가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30%나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러니까 올해 6만 2천 가구가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무려 50%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만 3천 가구가 입주가 예정이 돼 있고요. 2018년에는 14만여 가구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입주 물량이 여기서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에 계속 입주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7년 그리고 2018년 이 2년간 입주하면서 입주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크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되는 시점이 2017년, 2018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와 올해 분양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시점이 2017년, 2018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면서 입주 대란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2014년 이후에 주택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는 2017년, 2018년에는 주택 물량이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과거에도 이미 주택 시장이 어떤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 입주 대란이 한번 있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공급이 많은데 그 수요가 찾는 사람이 적다 보면 빈 아파트들이 많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산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없는 전세난인데 오히려 역전세난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세입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급매물이 증가하게 되고요. 아파트 가격 하락,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대란은 이런 단기간에 아파트 물량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금리나 빚 아니면 뭐 역전세난 이런 같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악재들이 급격하게 맞물려 있어서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예상들이 뭐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사실 통계로만 보면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로만 보면요. 2017년, 그러니까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37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요, 2006년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해가 2012년이었는데 그때 18만 가구와 비교하면 2배가량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18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어떻냐 좀 살펴보면요. 내년보다도 더 많은 39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76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통계로만 보면 입주 대란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반대로 이런 입주 대란설이 근거가 없다라고 펼치는 주장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입주 대란설이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제 주 이유는 2010년 이후에 5년 동안 공급량이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2017년 이후에 오히려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또 시장에서 이걸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이 있는데요. 현재의 경제 여건만 유지가 된다면 별 조정이 없이 입주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내년과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겠지만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근거를 펼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 대란이 발생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유력할까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 입주 대란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다 제하고 가장 유력시되는 시점이 이 기간인데요. 특히 이제 입주 물량 쏠림이 큰 지역에 있는데 경기도 용인이나 화성,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쏟아지면서 2018년 입주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요. 내년과 내후년 한꺼번에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톡부동산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 또 금융 여건도 만만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말을 하길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받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주택을 살 때 보통 이제 그 담보 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높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보다도 가계부채 전반적인 걸 위협하는 게 아파트를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70%를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살 때 금융규제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어려운 말로 DSR, 총부채 상환 능력 심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깐깐하게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내가 돈이 있어도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금융 규제가 아무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사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두운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에는 또 대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이게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못 될까요?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제일 빨리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 대책을 더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선과 부동산 정책 굉장히 영향이 깊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박근혜 정부가 끝나가면서 더 이상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선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성장을 탈출하고 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의 산재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압력이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선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 연관성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12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런 지금 우려가 많은데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대출금리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이제 빚을 내셨던 분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집을 내셨던 분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게 되고요. 또 아파트를 살 때도 그만큼 더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진짜 대출 안 받고 집 사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정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어떨까요?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애를 썼는데요.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많이 올리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통령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봤는데요. 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씁쓸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과연 집 살 시기는 언제가 좋느냐라는 궁금증이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집 구매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좀 팁을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투자하고 실거주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이런 시점에서 선뜻 투자를 하면 오히려 그 이제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주거가 목적이라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실수요자들을 정부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라면 청약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당첨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우려, 또 입주 대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고려하셔서 조금 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을 조심스레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TBC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